안녕하세요, 조말농부TV입니다. 예, 마늘 텃밭에 나왔습니다. 자, 보시는 거는 의성 육종 마늘이고요. 예, 한지역 마늘이죠. 여기 충남 예산 중부지방입니다. 지금 이제 4월 초순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지금 육종 마늘이 아주 잘 컸습니다. 이 홍산 마늘하고는 달라요. 홍산 마늘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육종 마늘, 의성 육종 마늘입니다. 지금 굉장히 대들도 굵고 잎도 아주 굵직굵직하게 잘 나왔는데, 이쪽도 제가 이제 주화종구로 심은 마늘들이고요. 여기는 마늘을 작년에 수확했던 마늘을 쪼개 가지고 심은 마늘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저쪽은 좀 대가 좀 얄쌍한 반면 여기는 좀 대가 굉장히 굵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마늘 이제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4월 되니까 온도가 이제 20도 이상 올라갑니다. 20도 이상 올라가면서 조금씩 이제 병충해가 이제 기승을 부릴 텐데, 특히나 뿌리 썩은 병이 이제 창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같이 한번 둘러보실까요? 저도 이제 오늘 주말 농장이라서 이제 와서 보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안 크는 애들, 이런 애들 있죠. 예, 요렇게 작은 애들, 이런 애들 이렇게 뽑아보는 거예요. 제가 아직 손을 아직 안 댔거든요. 이쪽도 있죠. 예, 보통 뿌리를 다 잘 잡은 애들은 이렇게 손으로 잡아당기려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안에서 뿌리가 흙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땅땅하게 붙어 있습니다. 예, 절대 빠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뿌리 썩은 병이나 균이 오염된 애들은 보세요. 이렇게 쏙 뽑히죠. 예, 이게 이제 고자리 파리가 됐든 아니면은 뭐 흑색 썩은 균해병이 됐든 균에 의해서 이제 썩는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이것도 한번 뽑아 볼게요. 살짝 뽑아 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썩었죠. 이게 벌써 저도 이제 2주 만에 이제 지금 농장을 찾아보고 있는데, 이렇게 벌써 이제 병이 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썩었죠. 이게 그러면 뿌리가 더 이상 이제 크질 못하니까 영양분을 못 빨아먹어서 이 잎이 크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서 작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반드시 뽑아서 멀리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쭉 이렇게 이제 마늘밭에 오시면 전 항상 이게 루틴인데, 마늘밭에 이렇게 오면 한 바퀴 이렇게 쭉 둘러봅니다. 그러면 보통 다른 애들에 비해서 정상적으로 크지 않고 작은 애들, 자, 이렇게 이제 작은 애들, 다른 애들 다 크잖아요. 이렇게 지금 큰데 얘는 작잖아요. 한번 쏙 당겨 보는 거예요. 당겨 보는데 잘 안 뽑히네요. 그럼 일단 놔둬요. 얘는 뿌리가 그래도 아직은 붙어 있고 뭔가가 좀 성장이 좀 덜 된 그런 현상이겠죠.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애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를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지, 살리겠다고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또 보이죠? 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다른 애들 잘 크고 있는데 얘만 작죠. 한번 당겨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 보면 그냥 쑥 뽑힐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그냥 끊기는데 안에서 보세요. 이렇게 썩었죠. 이게 이런 게 이제 흑색 썩음 균핵병, 이제 이런 게 걸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균에 이제 오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독을 해줘야 돼요. 말 그대로 이제 병충해 방제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요런 애들을 먼저 제거를 해줍니다. 예, 병충해 방제를 해주기 전에 이런 애들을 잘 다니면서 먼저 보고 제거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방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4월부터 이제 4월, 5월이 이제 가장 이제 사실 이제 핵심이 되는, 마늘한테 핵심이 되는 이제 달인데, 마늘 이 뿌리 썩은 병은 이제 앞으로 급속히 이제 번질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고자리 파리로 인한 피해는 조금씩 이제 벗어날 겁니다. 고자리 파리는 이제 벌써 이제 알을 까고 벌써 이제 이미 활동을 할 애들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벌레들에 의한 공격보다는 균에 의한 이 병 걸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게 많이 생길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이제 균에 의해서 이렇게 썩는 애들이 많이 보인다.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잘 가만히 이렇게 자세히 보면 고자리파리 피해를 입은 애들은 요 끝에서 이렇게 뿌리 있는데 이런 데서 보면 애벌레가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말 그대로 벌레들이 보여요. 눈에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100% 균에 오염이 된 거죠. 그럼 이런 애들은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부터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들을 이제 돌아가면서 해주는데, 이런 제품은 친환경으로 된 제품이에요. 제가 이제 규산황이라는 걸 가끔 이제 제가 쓰잖아요. 친환경제로 돼서 이 밑에다 이제 구멍 사이에다가 이제 관주도 해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은 한 10일 간격으로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농약방에서 산, 아주 농약 말 그대로 농약방에서 파는 살균제입니다. 이 탄저병도 되고, 마늘 같은 경우는 흑색썩음 균해병도 이제 예방을 하고 이런 것들인데, 요런 애들을 좀 번갈아 가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이 마늘 수확까지는 한 2개월하고 조금 남았는데, 보통 6월 중하순에 이제 수확을 하다 보니까 2개월 정도 남았는데, 2주 간격으로만 해준다고 해도요, 2주 간격으로 해준다고만 해도 앞으로 한 3번 정도, 3번 내지 많게는 4번 정도 이제 병충해 방지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안 하면요, 사실 이 마늘도 괜히 키우기가 어려워요. 유기농으로 키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요즘 같은 이게 기후 여건에서는 앞으로 기온이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비도 이제 오기 시작할 겁니다. 비도 오고 그러면 이렇게 있던 균들이 이제 퍼져나가요. 특히 이제 이렇게 땅속에 머물고 있던 균들이 비가 오고 막 그러면 서로 이제 퍼져나가 가지고 그 주변을 다 오염시켜 가지고 그 주변의 마늘들을 싹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해야 돼요. 이건 지금 이런 제품들은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방제를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저도 위에 이렇게 방제를 해줄 때는 그냥 위에다가 그냥 연면 시비하듯이 막 뿌리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특히 이제 뿌리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밑에 이런 구멍에다 대고 그대로 졸졸졸졸 흐르게 해가지고 관주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야 더 흡수가 잘 됩니다. 뿌리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잎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뿌리 쪽에다 해주는 게 훨씬 효과가 높고, 요렇게 썩은 애들은 이미 이제 이런 애들은 생명이 끝난 애들이에요. 이렇게 된 애들이 어떻게 뿌리가 다시 살아나겠어요. 이런 애들은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뽑아서 버리고요, 아깝지만 버리고 있는 거 애들을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예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6월까지 아주 튼튼하고 부가 이제 굵은 이제 마늘로 크는 겁니다. 그걸 이제 언제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마늘 키우다 보면 이 병에 걸리는 걸 체득하게 되냐면 4월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5월 달에 이제 많이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마늘도 잎이 마릅니다. 마늘 잎 마름 현상도 생겨요. 그런 칼슘 부족 현상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뿌리에서 영양분 흡수를 잘 못하니까 잎 마름 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뿌리가 썩어 들어가면 다른 일반적인 같은 마늘들보다 크기가 아주 확연하게 작아지고, 또 이렇게 굉장히 지금 잘 크고 있는 애들이지만 어느 순간에 이런 애들이 그냥 사그라들어요. 그냥 이렇게 축 처지다가 사그라들어 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안에서 이제 균 때문에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녹병, 이제 마늘 녹병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잎이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렇게 보면 앞뒷면이 깨끗한데, 특히나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이 깨끗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 이런 쇠에 녹슨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녹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녹병이 생기면 마찬가지로 잎이 더 이상 그 광합성 활동을 못하고 작용을 못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또 영양분 흡수를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시들시들하다가 이제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마늘이 끝까지 6월 달에 이제 급속도로 이제 구가 이제 커지는데, 알도 이제 영불구 하죠. 그때 이제 제 기능을 못 합니다. 그게 이제 병충해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타격을 가하는 건데, 그때 가서는 뭐 이런 거 백날 방제를 해도 들지가 않고요. 그때는 이제 이미 늦은 거죠. 5월 한 중하순만 가도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마늘은 그의 마늘 농사는 거의 끝났다고 이제 봐야 되고요. 그래서 3월, 4월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병충해 방지를 예방을 못하면 5월 달에 정말 땅치고 후회합니다. 이 마늘이 보통 이 한 밭에서 1년 중에 8개월을 차지하고 저희가 애지중지 키우는 작물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잘 키웠다가 마지막에 좀 방심해가지고 병에 걸려서 뭐 마늘이 죽거나, 또는 제대로 끝까지 영양분을 잘 빨아먹으면서 마지막에는 이 뿌리 쪽으로 영양분들이 가서 커져야 되는데 그 작용을 못하니까 나중에 마늘도 조그매지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병충해 방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 추비 주는 시기, 비료 주는 시기만 잘 따질 게 아니라 병충해 해야 되는 시기를 잘 따져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제가 3월에도 제가 병충해 방지하는 거를 또 계속 말씀을 드렸고 시범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지금부터 미리 해줘야 됩니다. 이제는 녹병 같은 게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이런데 뭐 녹병도 보이고, 또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요 안에 이제 거세미 나방, 이런 나방류들이 알을 까면서 이 안에서 이제 새로 나오는 싹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잎들이 나오잖아요. 이 잎들이 계속 나와야 마늘도 계속해서 이 광합성 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애들이
새로 나오는 잎을 다 갉아먹습니다. 갉아먹어요. 그러면 요 잎이 이제 똑 떨어지면 나머지 잎 갖고 그 안에서 계속 새로운 싹이 나와야 되는데 나머지 잎을 갖고 광합성을 하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마늘도 안 크고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죽고, 그래서 이제 살충제도 같이 섞어서 그때는 연면 시비를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밭에 한번 가서 보세요. 가서 보시면 분명히 평균적인 크기와 달리 작은 애들, 이런 애들 손으로 뽑으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에 걸린 애들은 이렇게 잡아당기면요 그냥 쑥 뽑힙니다. 안 뽑히는 게 정상이거든요. 마늘이 뿌리가 얼마나 땅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애들은 꼭 뽑아서 멀리 버려주고 바로 병충해 방제를 지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또 이제 4월 중순쯤에 한번 더 해주고 4월 말이나 5월 초순에 또 한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 2주 간격으로 해줘야 마지막까지 마늘이 튼실하게 잘 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3월, 4월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비료 주는 시기만큼 가장 중요한 게 병충해 방제인데, 오늘 그 핵심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꼭 지금 마늘밭에 달려가셔가지고 이렇게 썩는 마늘들 없는지 빨리 체크하시고 뽑아버리고 방제를 하시기를 권장드릴게요. 네,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마늘 키우는 거 같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